네, 월천만 원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들 언급이 되잖아요. 월천만 원 벌고 싶다, 월천만 원 버는 법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든 정말 열심히 해서 월천만 원을 벌어보는 사람들은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유지하거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천만 원을 좀 뭐라 해야 될까 뛰어넘지 못하는 또는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월 천만 원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 생각의 크기가 그만큼 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생각을 크게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1년의 계획을 한 번 세우고 목표를 한 번 세우듯이. 근데 생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내 정체성하고 이게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생각의 크기가 한 번의 어떤 계획에서 그냥 노트에다 적어 놓은 게 아니고 내 지갑에 그냥 있는 종이가 아니라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그게 가장 큰 도미노라고 했을 때 그 도미노를 예를 들면 엄청 큰 도미노인데 작은 돌 하나를 던진다고 그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생각은 크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을 그보다 좀 더 작은 어떤 뭐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네, 뭐 내가 30억 벌겠다고 하면 먼저 3억부터 벌어보는 거. 음, 3억부터 벌려고 하면 3천만 원부터 벌어보는 거. 음, 연 3천도 못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음,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네, 근데 연 3천 벌고 연 3억을 벌고 그다음 이제 30억을 가다 보면 저는 분명 거기에 대한 어떤 촘촘한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 그 뼈가 촘촘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좀만 넘어지면 뼈가 부서지고 그러거든요. 나이 들면. 네, 그러니까 뼈가 든든하려면 촘촘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음, 1,000만 원을 버는데 그 1,000만 원을 왜 못 벌까? 왜 유지 못할까를 보면 생각의 크기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나 1,000만 원보다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음, 1,000만 원보다 훨씬 큰 사람들은요. 네, 1,000만 원 버는 걸 심지어 1,000만 유지 안 하더라도 한 번 그냥 1억을 벌어 놓으면 1,0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네, 그냥 그게 일로 벌든 월로 한 번만 1억을 벌어도 억대 음, 연봉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하루에 수천만 원 벌 수 있는 거. 왜 꼭 월 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생각도 사실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네, 월 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월 천만 원 키워드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 왜 월 천만 원 벌어야 되지? 네, 1천만 원 벌고 나머지 29일, 30일 동안 일한 다음 29일을 쉬면 안 되나? 음, 심지어 내가 하루에 1억을 벌고 나머지 365일 중에 364일을 쉬면 안 되나? 음, 왜 꼭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뭐 엄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쉬고 뭐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꼭 시나리오를 짜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의 크기라는 거야, 이게. 생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30억 벌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알바를 해서 30억 버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없죠. 네, 그거야말로 진짜 말 그대로 망상을 그냥 내 종이 노트에다 적는 거죠. 난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망상하신 분들 많아요. 음, 뭐 어디 가서 동기부여 강의 같은 걸 듣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걸 듣고 뭔가 하는 거죠. 근데 음, 하는데 촘촘하지 않아요. 골다공증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음, 좀만 잘못하면 부스러지는 거예요. 음, 부스러지다 보면 그게 현실로 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연 30억 벌든 연 30억, 연 300억이든 그 이상의 버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아, 저 사람들 도박해서 저렇게 됐을 거야. 저 사람은 요즘에 뉴스에도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예전에 뭐 클럽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연예인계들이 뭐 자꾸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아, 돈 저렇게 벌어봤자 저렇게 맞아. 된다. 소용없다. 근데 실제로 사건이 안 터지고 잘 살고 더 멋진 사람도 많거든요. 음, 예. 그냥 월 천만 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유연하지 않은 거죠. 생각의 음, 크기라고 하는 건 유연하기 위해서 생각의 크기를 넓히고 골다공증 걸리지 않고 거기에 촘촘하게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전 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음, 사람들은 월 천만 원이라는 키워드 자체에 대한 의심도 안 해. 음, 월 천만 원 왜 하필 벌어야 되냐 이거죠. 음, 월 천만 원이 아니라 왜 1천만 원, 왜 시가로 천만 원, 심지어 1분에 천만 원, 1초에 천만 원 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부동산을 10억짜리인 거 샀어요. 음,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천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벌어요.
심지어 내가 그걸 계약금 걸어놓고 아예 내 거를 등기 등본을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걸 분양했던 게 조금 올라가거나 이런 어떤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가 팔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피스텔 팔았을 때 오피스텔 제가 피를 주고 한 건에 500씩 건도 내가 앞에 여러 개 잡아놓고 막 두 건씩 막 팔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투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음, 예전에 제가 그랬던 거, 지금 그런다고 하지 않고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한 돈도 봐봐요. 그냥 두 건의 계약을 제가 500짜리 두 건을 팔았는데 음, 심지어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리한 거예요. 음, 계약금을 두 번 넣었는데 내가 예전에 그 오피스텔 샀을 때 이게 또 잔금을 안 치렀을 때 계약금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음, 포기했을 때 나는 500씩 받고 포기한 거예요. 음, 그럼 1,000만 원 벌었을 때 내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벌었을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계약금만 안에 투자식으로 넣어서 주식도 그렇게 버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게 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잘 벌려고 하는데 저는 이 영업에 대한 시나리오든 뭐 어쨌든 월처만의 시나리오든 버는 방법은 정말 유연하게 다양하게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생각의 어떤 사고 방식이죠. 거기에 따르는 도미노 전략을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전략을 취하고 그래서 월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들이 이걸 유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의 유연성, 생각의 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월 1,000만 원을 벌어보긴 했어. 음. 뭐 예를 들어 학원장으로 벌어봤어? 아니면 뭐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벌어봤어? 미용실에서 벌어봤어? 벌어봤어. 근데 그거를 이제 유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아니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게 유지가 안 되는지. 저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생각의 크기를 하다 보면요. 거기에 촘촘하게 골다공증 안 걸리기 위해서 뭔가 촘촘하게 건강하게 뭘 때려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때려 넣다 보면요. 사람이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더 변하지 않는 걸 찾게 되고 원칙들을 찾게 되고 지혜를 찾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내가 돈 좀 벌었을 때 심지어 못 벌었을 때도 리스크 감당하면서 그 자원을 찾는데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뭘 결국 찾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을 연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직업군이 어떻게 창조됐고 다양한 것들 다 보게 돼요. 네, 그럼 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찾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내가 촘촘하게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 음, 생각 크기에 맞게끔. 음, 그래서 벌어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벌어봤는데 뭐 예전에 학원 했는데 뭐 지금은 보험할 수도 있고 뭐 예전에 이거 했는데 예전에 보험했는데 지금 다단계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다단계 했는데 지금 프리랜서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음, 자기의 어떤 본업을 찾고 자기가 이 세상에 문제 해결이 될 만한 뭔가 그 본업을 찾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직업은 그 사람의 본업이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과학자 되려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직업군들 중에서 난 심지어 수학도 못하고 심지어 과학에 대해 1도 관심이 없는데 과학이 단순히 그냥 멋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상적으로 말하면 박수 받는 이유로 어렸을 때는 나는 경찰 되고 싶어서 의사 되고 싶어요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게 우리의 본업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하고 전혀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내가 크면서 어떤 곳에 인정받냐에 따라서 그 인정받는 것에 따르는 뭔가 그 어떤 취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춤에 인정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난 댄서가 됐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면 콜드코에서 내가 뭔가 어떤 이 사람들 클로징하고 내가 생 모르는 인맥이 없이도 내가 내 이런 어떤 DB를 만들고 인맥이 없이도 내가 뭔가 사람들을 이런 상품들을 내가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법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더라고요. 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돈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음, 나는 이거를 9년 만에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 9년 전까지 난 이런 것들이 있는 줄 모르고 근데 9년까지는 촘촘한 골다공증 안 걸리기 위해서 안에 엄청 음, 채워넣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9년 전에 23살에 뭔가를 시작했을 때 사명밖에 없어 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음, 꿈과 그 생각을 끊임없이 내 멘토들한테서 이걸 배워가지고 넣었는데 그 멘토들의 생각과 나는 멘토들은 그 생각에 차여진 뭔가 도미노 전략들이 있었는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봤고,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고, 난 사람들이 다 나처럼 이렇게 마음 먹고 이걸 전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려 돈 벌기까지 순수익을 올리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결국 뭐냐? 내 본업을 찾는 데까지 많은 어떤 갈등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음, 다행히 난 20대에 시작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찾다 말아요. 음, 아니면 내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본업 찾는 그 본질이 아니라 이게 돈이 돼. 저게 돈이 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음, 얘기하면 저기 돈이 된다고 하면 돈을 따르는데 과연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돈 마음껏 쓰기 위해서 돈 버는 거야. 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야. 나 부동산도 살 거야. 나 어차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가족도 챙기고 막 엄마 용돈도 많이 주고 막 이럴 거야 하는데 본질 가만히 들어보면요. 부모들이 꼭 돈의 용돈을 많이 얻는다고 해가지고 부모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음, 용돈이라고 하는 심지어 부모들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고 스스로 아이처럼 본업을 찾아가 뭔가 자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녀가 주는 용돈만 받아가지고 뭔가 부모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자녀도 똑같아요. 엄마가 주는 많은 어떤 그 안전지대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환경을 제공받잖아요. 네. 왜 기업이 3세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바로 그런 이유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음,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러면 여기서 원래 벌었어. 근데 또 넘어가서 저기 또 벌고. 벌어봤던 사람들 그만큼 다 벌 거예요. 그 정도 센스가 있으니까. 네. 근데 계속 직업군들을 바꿔가면서 월천만 그 정도 유지하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또 들여다보면요. 월천만 원 누군가는 와우 월천만 원 벌어요. 저는 월 200도 버는 게 엄청 빡센데 월천만 버는데 얼마나 빡세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박수 친단 말이에요. 음, 그 사람은 그걸 박수 받았을 때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데 스스로는 알 거예요.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게. 음,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 월천만 버는 건 돈 못 버는 거예요. 음, 다단계 업계에서 월천만 원 버는 거 돈 못 버는 거예요. 왜 못 벌까? 그러면 다단계 업계에서 월천만 보험업계에서 월천만 원 버는 것도 돈 못 버는 거면 그럼 돈 얼마가 진짜 버는 건가? 잘 봐봐요. 대부분은요. 돈 버는 거에 집중하는데 그 사람 쓰는 지출에 집중하지 않아요. 음, 쓰는 지출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버는 건 내가 벌고 남는 거잖아요. 네, 저는 대표님이 대단하고 생각하는 건 벌고 남는 게 몇 억시가 된 거잖아요. 네, 수억시 되는 걸 남는데 그 사람들이 월천만 원 벌어도 그렇게 안 남고 수십 년 살아고 40대, 50대 가도 수억시 안 남았어요. 음, 수억씩 안 남다 보니까 또 뭘 하냐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보험업계 좀 안 되니까 보험업계 좀 잘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면 좀 잘 될까? 아니면 보험업계 자체가 요즘에 힘들다니까 나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투자 쪽으로 가면 안 될까? 또 혹시 거기에 내 탤런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50에 또 그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직업 바꾸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방향을 우리가 봐야죠. 뭘 음, 봐야 되냐? 본업을 찾는 그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놈의 본업이 뭘까? 음, 그놈의 본업을 찾아야 돼요. 그 골다공증 안 걸리기 위해서 뭔가 채워 넣어야 되는 그게 심지어 채워 넣을 공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자기는 음, 오직 돈 버는 것만 집착해 돼 있잖아요. 돈 버는 건 생각 크기랑 상관없거든요. 음, 근데 생각 크기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더라도 큰 돈을 벌고 돈 벌더라도 시간도 벌고 품위도 벌고 갑으로 일하려고 하고 자유도 얻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보낸 시간 마음껏 고객한테도 야 꺼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진짜 버는 건데 버는 거에 대한 딱 고착돼 있으면 그 사람 생각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너무 고착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간이 없어요. 음, 그 사람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한테 조언을 주고 받고 이거 하는 게 이게 되겠어요? 음, 거기에서 좀만 삐딱하면 지가 스스로 막 문을 차고 나가는데 귀인을 만나도 지가 스스로 막 주제 파악을 못 하는데 왜 음, 공간이 없으니까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이 좀 크고 좀 더 유연성을 갖춘 사람들은 공간이 있어. 겸손함이 있어. 그래서 뭔가 배우려고 해.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센스는 갖추는 거예요. 음. 엄청 그래서 와닿네요. 예, 벌어봐서가 중요하지 않죠. 내 생각에 대한 방향성, 내 방향이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사실 방향과 전략이에요. 음.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월천을 벌어볼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어
그래, 벌어볼 수는 있어.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공간이 없으면 더 확장이 안 되잖아. 뭔가 넘어서는 그게 안 음, 되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소통을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천만 원 아무나 버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월천 벌어봤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웃겼어요. 음, 왜냐면 뭐 나는 월천 안 벌어봤나?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천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유지하고 거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을 보기 위한 정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대표님 강의를 수강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특히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 유연함, 그러니까 내가 공간과 유연함이 없으면 그 이상의 것을 못 보고 지금의 나로서만 모든 거를 대한다라는 게 저는 오늘 좀 많이 느껴졌어요. 음. 그런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방금도 나왔잖아요. 월천만 아무나 버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인데 50점짜리 말이잖아요. 네. 왜냐면 아무나 버는 게 아니다. 50점은 어때요? 스스로 셀프 피드백 긍정적으로 한 거 맞아요. 근데 나머지 50점은 뭐냐? 사실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더 벌려고 만나거나 소통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사실 그렇게 내세울 게 아닌 거예요. 음, 왜냐면 월천만은 아무나 벌지 못하지만 또 생각보다 월천만은 별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월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진짜 기술의 영역이에요. 인품이 안 좋고 싸가지가 없고 그냥 생각이 똥이 들어찬 생각 가진 사람도 기술만 있으면 월천만 벌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벌고 그 월천만 원도 유연하게 벌고 재밌게 벌고 품위 있게 벌고 다양하게 벌고 막 진짜 사람들이 영업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요. 네. 그냥 영업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양한데 누군가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남녀가 같이 손잡고 갈 수도 있고, 뭐 기어갈 수도 있고, 뭐 걷고 갈 수도 있고, 뭐 입고 갈 수도 있고, 뭐 겨울에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음, 그 수많은 시나리오 부산에 도착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우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네가 도착한 거 잘했어. 근데 50점짜리잖아. 네가 부산에 도착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도착해 볼래? 기존에 만약 그렇게 걸어갔거나 수치심을 당하면서 갔거나 고객한테는 이런 되게 그 뭐라고 하지? 상냥하고 고객한테는 어쩔 줄 모르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맨날 사람이 바뀌어요. 상대가 약자한테 더 세고 강자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태로 부산을 갔다면 이번엔 좀 바꿔가면 어떠냐? 좀 품위 있게 부산을 내려가는 게 어떠냐? 아니 롤스로이스 타고 부산에 가면 어떠냐? 아니면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가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로켓을 타고 가는 어쨌든 부산에 가는 어떤 시너리오는 까뜩한데 1,000만 원 누구나 다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만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가지려고 해요. 음, 다 있는데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 길이 실제로 있다면 누가 안 가지겠어요? 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막혀가지고 월 1,000만 원 버는 게 꼭 저렇게 비겁하게 벌어야 되나? 꼭 저렇게 무례하게 벌어야 되나? 월 1,000만 원을 버는 거에 있어서 꼭 저 정도 생각밖에 못 가지냐? 저 정도 말밖에 못한, 저 정도 질문법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월 1,000만 원 버는데 저 정도 목소리와 저 정도 에너지, 저 정도로 이런 미디어에 뭔가 연출했을 때, 드러냈을 때, 심지어 나랑 개인 프라이빗 소통했을 때 월천만 번다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를 사람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음, 사람들 진짜 원하는 건 자유 그 이상이에요. 자유, 품위, 건강, 관계, 돈, 최대한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을 원하는 게 실제로 사람들의 인간 본성이에요. 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고착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위치고 어떤 사람들은 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멍청이들은 어때요? 서슴없이 까버리고 서슴없이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 멍청이들은 내가 구해주려고 하는 순간 내가 물려요. 좀비들한테. 그래서 제가 멍청이라 하는데 멍청이들이 어느 순간은 깨닫게 돼요. 이 멍청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마워. 왜냐면 나는 그 사람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어떤 영상들 찍어내고 이런 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사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월천만 벌든 심지어 월 1억을 벌더라도 저런 유연성을 가지지 못하고 저런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고 실제로 돈과 시간이 다 했는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건강이 잃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는 있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시간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왜 찾아오나를 보면 결국엔 이거를 바느질 다 꼬맬 건 꼬매고 버릴 건 버리고 똥을 거내건 거내. 근데 첫 단계는 일단 내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까 내가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멍청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사람들 교만해서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쁘는 거 하나밖에 못 봐요. 고착돼 있어요. 근데 좀만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간을 내서 저렇게 에너지 내서 저렇게 뭔가 비난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저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깨우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이들하고 어느 정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꼬리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런 거는 좀 보여줄 수 있지만 얘네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 네. 이해했습니다. 오늘 일단 월 1천만 원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한테 꽂혔던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일단 월천을 넘지 못한다는 건 나의 생각 크기와 시나리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게 맞다면 이제 촘촘하게 뼈가 으스러지지 않게 좀 이렇게 채워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유지를 못하는 사람 또는 점프 못하는 사람 중에 공간이 없어서 말 그대로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착돼서 거기서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 늪에서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자기의 지금 위치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한번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게 이게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네. 이 주제 파악의 의미를 좀 알아서 그 다음으로 점프하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